억지로 결혼하더니 꼴 좋네. 전남진 진상아 너네 욕심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어때? 전남진과 진상아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하려고 했다가 둘 다 망하고 김소우와 피선주의 두바이 프로젝트가 의외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상아는 저녁 무렵 사람이 거의 다 빠져나간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종이봉투와 낯빛을 잃은 표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른 이 자리를 뜨고 싶은 듯 다리를 떨던 그녀는 약속 시간이 되자마자 성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전남진이 들어섰을 때 진상아의 입가에는 이미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왔네. 앉아. 전남진은 어떤 불길함에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갑자기 왜 보자고 한 거야? 고개를 약간 틀어 심드렁하게 말했지만 긴장감이 손끝까지 전달되는 듯 보였습니다. 진상아는 여유롭게 종이봉투를 꺼내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슬쩍 꺼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복권방 전경과 함께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CCTV 캡처인데 누군지 감오지? 전남진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사진에 포착된 건 자신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너 일부러 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 아니야? 진상아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자? 웃기지 마. 난 자료 모을 땐 철저하게 모아. 너 그 아파트 피선주 로또 당첨금으로 산 거 맞잖아? 전남진은 반박하려 했지만 진상아가 이미 모든 증거를 꽉 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우리 이혼할 때 이미 재산 정리 다 끝났고 복권도 꽝이었어. 떨리는 목소리에 진실이 묻어났습니다. 진상아는 비릿하게 웃어 보이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조용히 덮을 수도 있고 시원하게 터뜨릴 수도 있어. 뭐가 좋을지 네가 골라. 전남진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잠깐만 진정 좀 해 상아야. 이거 터지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망해. 제발 한 번만 믿어줘. 하지만 진상아는 그 말에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이미 끝났잖아. 내가 꼭 이혼 파티 열고 전부인 로또 훔친 불륜남 기사 내줘야 정신 차릴래? 기회 줄 때 잘해. 전남진은 식은땀을 닦으며 초조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에 진상아는 승자의 표정으로 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건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따라 다르지. 전남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두통과 답답함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애증으로 엮였던 동맹은 이미 파열음을 내고 있었고 진상아의 조롱 섞인 눈빛은 더 이상 믿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자비 없이 돌아가고 전남진의 심장 소리는 고통스레 울렸습니다. 진중배는 오늘도 회의실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건축 대표로서 한평생 일군 회사를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 내버려 둘 순 없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늘 깔끔하던 예산 집행 내역표가 마치 먹물 번지듯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진상아가 도착하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진중배는 묵직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회사 돈, 특히 두바이 프로젝트 예산이 이상하게 새 나간 흔적이 있어. 서늘한 그의 음성에 진상아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전남진이 프로젝트 키운다고 하면서 예산 건드린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 막무가내잖아요. 진중배는 진상아의 변명을 듣다 말고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말 돌리지 마. 네가 내 딸이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 아냐. 돈 흐름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진상아는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믿어주세요. 전남진이 뒤에서 설치고 다닌 거예요. 전 진짜. 그러나 진중배 눈빛은 이미 냉랭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치며 무거운 한숨을 뱉었습니다. 내 딸이 맞긴 맞나 싶다.
요즘 너 하는 거 보면 영 불안해. 왜 자꾸 핑계만 대고 솔직하게 말 못해? 아니면 전남진이랑 뭐라도 꾸민 거냐? 무심결에 튀어나온 내 딸이 맡긴 하냐는 말에 진상아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진중배 친딸이 아님을 암시하는 듯한 그 말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진중배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이 짙어질 것 같았습니다. 심한 건 너지. 남 탓하기 전에 네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해봐. 더는 그냥 넘길 수 없어.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진짜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중배에게 진실이 조금씩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상아는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물러났습니다. 진중배의 시선은 살을 애는 바늘처럼 그녀 등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 남아있는 수많은 숫자와 도장, 사인, 그 모든 것이 진상아에게 고스란히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중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눈 피하지 마라. 그 순간 진상아의 등줄기에 차가운 한기가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 지옥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희미하게 생각했습니다. 피미주는 요즘 SNS에서 진실 폭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 누명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준 정우상과 함께 그 후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봉사활동 갈 준비 다 했어? 밝게 묻는 목소리였지만 속내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 따갑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가면 되지.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농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미주는 진작부터 준비해 놓은 손수건과 작은 기부 물품 상자를 건네려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주최 측에 드리면 좋아하잖아. 오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정우상은 피미주의 손가락을 스치는 순간 그동안 여론에 치여 말 못했던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미주야, 사실 그때 사고 났을 때 바로 진실 못 밝힌 거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를 가르는 벽이 잠시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소에 나가 음식 봉사를 했습니다. 기자들도 몇몇 취재를 나왔지만 정우상과 피미주는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누어주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SNS 라이브 영상이 퍼지면서 교통사고 조작의 피해자였던 피미주가 진심으로 봉사한다는 사실에 네티즌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 피미주는 휴게실 한쪽에서 정우상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추아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하나하나 다 밝힐 거야. 정우상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야지. 넌 숨길 이유도 없어. 나도 같이 할게. 증언도 하고 증거도 더 모아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밝혀서 네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자. 피미주 눈가에는 안도와 고마움이 맺혔습니다. 곤란해질까봐 자신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걷겠다는 정우상의 결심이 삭막했던 세상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SNS에 올라간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지친 듯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야 피미주가 무언가를 숨기지 않는다는 걸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추아가 꾸며낸 거짓을 조금씩 해체해가는 과정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상은 봉사활동장에서 피미주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돼? 소아 환자들 후원 행사 있다던데 같이 갈래? 피미주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그럼. 나도 꼭 가고 싶어. 그렇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받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가벼운 희망의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진건축 사무실 한쪽에 쌓여있는 서류 파일을 뒤적이던 피선주는 눈에 익은 폴더 제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두바이 프로젝트. 최근 예산 문제로 보류된 설계안이었지만 안쪽에 꽂힌 도면들은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마는이 사무실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큰 가방에 음식을 잔뜩 싸온 모양이었습니다. 야, 선주야. 요즘 야근 자주 한다며? 도시락이라도 좀 챙겨 먹고 다녀야지.
피선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엄마, 여긴 외화 바쁘잖아. 그녀는 도면을 닫고 한마는에게 가방을 받았습니다. 너 여기 계속 다닐 거야? 괜찮은 거 맞아? 진상아 같은 애도 있고 전남진도 얼쩡대고 엄마 보기엔 너무 꼬였어. 피선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 여기서 배울 것도 많으니까. 그때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진상아가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매섭고 표정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또 그 프로젝트 서류 들여다본 거야? 너 지금 나랑 경쟁이라도 하는 줄 아나 본데 난 네가 낄 자리는 없다고 보거든. 진상아의 말에 한마는이 발끈했습니다. 야, 너 우리 딸한테 왜 그래? 왜 자꾸 시비야? 본부장이라며 본부장들이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진상아는 한마는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불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까지 나서서 참 네가 나한테 경쟁심 느끼는 건 알겠는데 이 회사는 내 거야. 그러니까 괜히 들쑤시지 마. 피선주는 억지로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더 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이벌이라니 웃기지 마. 난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야. 진상아는 코웃음 치며 돌아섰습니다. 한마는은 재빨리 피선주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런 애랑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겠다고. 괜찮겠어? 피선주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저래요. 그래도 전 아직 이 프로젝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진상아의 기분 나쁜 시선이 로비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피선주는 쉽사리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한마는은 그런 딸을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피선주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있는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상아가 비난하고 깎아내려도 두바이 프로젝트라는 무대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피선주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전남진은 바쁘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 왕연애의 눈초리에 다소 움츠러들었습니다. 너 요즘 얼굴 왜 그렇게 생겼냐? 무슨 일 있는 거야? 전남진은 문을 닫고 방을 한 바퀴 서성이다가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입술을 악물었습니다. 엄마, 진상아가 로또 증거 들고 날 협박해. 이거 터지면 내가 전부인 돈 가로챈 거 되는 거라서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왕연애는 벌떡 일어나 전남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진짜면 네가 그랬단 거잖아. 그럼 어쩌려고 그래? 전남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쨌든 찝찝한 돈으로 아파트 산 건 맞아.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걸. 왕연애는 뜨거운 한숨을 뱉으며 호되게 닥달했습니다. 아휴, 너는 어쩜 그렇게 앞뒤 생각이 없냐? 이혼까지 해놓고 그런 돈 숨겼다가 들키면 너 끝장이야. 당장 통장 정리부터 해. 아파트 명의도 빨리 바꿔. 안 그러다간 피선주한테 다 뺏긴다. 전남진이 답답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아파트 엄마 명의잖아. 그래서 좀 괜찮을 줄 알았지. 근데 CCTV까지 나오면. 왕연애는 허둥지둥 가방에서 뭔가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복권방 주인한테 돈을 쥐어주든가 해서 입 막아야지. 진상아는 또 어떻게 이런 걸 캐낸 거야, 도대체? 전남진은 쓰디쓴 표정을 지으며 테이블에 주먹을 살짝 내리쳤습니다. 내가 본부장 자리 잡고 진건축 후계 라인에 끼려면 어쩔 수 없었어. 유학까지 갔다 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싫었다고. 근데 진상아가 이렇게 칠 줄은 몰랐지. 왕연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둘 다 제대로 된 놈, 된 년이 아니야. 진짜 이러다 둘 다 인생 말아먹겠다. 남진아, 지금이라도 진상아랑 타협해. 이거 터지면 회사고 뭐고 다 날아간다. 전남진은 시선을 떨구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벼랑 끝까지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진상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폭로해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결말은 전남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처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줄을 쥔 듯한 위기감에 왕연애도 말없이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시퍼렇게 곤두선 불안감 속에서 모자의 대화는 더 이상 진전 없이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김소은은 넓게 펼쳐진 도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서 펼쳐진 설계 스케치는 명확한 라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지만 회사 내부 사정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선주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뭐 하나 했더니 두바이 프로젝트 서류 보고 계셨네요. 김소은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그냥 이대로 묻히긴 아깝더라고요. 선주 씨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피선주는 도면을 가볍게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성까지는 아직 좀 멀었지만 진짜 멋진 아이디어긴 해요. 사실 저도 이 프로젝트 관심 많았거든요. 김소은은 한 장의 스케치를 꺼내들며 설명하듯 손짓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선 막혀있지만 개인 자격으로라도 한번 제출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잡아보자고요. 피선주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회사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위험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도전이 주는 설렘이 컸습니다. 진짜요? 근데 진상아가 또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벌써 몇 번이나 막으려고 했잖아요. 김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도 한 번쯤은 부딪혀보고 싶어요. 이 도면 꽤 괜찮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선주는 서류를 가볍게 넘기며 설계 세부를 살피다가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 뛰는 기분이랄까.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멈추긴 너무 아깝고 솔직히 이젠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소은은 희미한 미소를 띠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선주 씨. 이제 해야 할 건 설계를 조금 더 다듬고 마감 전에 제출하는 거겠죠?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복잡한 사내 정치와 이해관계에 치이면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본능은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같이 해봐요, 팀장님. 김소은은 야근으로 어둑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 노력하면 분명 뭔가 바뀔 겁니다. 두 사람은 푸른색 펜으로 도면 위에 새로운 선을 그으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예상되지만 그들은 어찌되었든 끝까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추아는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매니저도 없고 방송 출연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집안에 칩거하듯 지내다 결국 엄마 심순애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나만 이런 식으로 몰리냐고. 심순애는 주름진 이마를 구기며 진추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추아야, 엄마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 집안에서 자꾸 우리 헐뜯고 증거니 뭐니 떠들어대니까. 그러나 문이 벌컥 열리며 피미주가 들어섰습니다. 증거 떠벌린다고요? 아니죠. 전 사실 말한 거예요. 진추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동영상 자료가 SNS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너 일부러 날 망치려고 작정했어? 피미주는 가슴이 욱신거리도록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당한 일을 떠올리면 이 정도 복수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라고? 사고 낸 건 너잖아. 그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악플 테러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말 받고? 증거 다 나왔는데. 심순애는 진추아를 편들어주듯 몸을 돌렸습니다. 미주, 넌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으스대니? 너희 집도 딱히 깨끗한 건 아닐 텐데. 하지만 피미주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저희 집이 어떤지랑 상관없어요. 전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진추아는 서러움이 폭발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나 아니라고 하니까 더 커졌잖아. 난 엄마 말 믿고 끝까지 우겼는데 결국 이 모양이 됐다고. 심순애는 뻣뻣하게 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시선이 부딪힐 때 피미주는 방금 전까지의 분노를 억누르듯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못 피할 거예요. 곧 재판 열릴 테니까 저 증언할 거예요. 그 말에 진추아는 의자를 발로 차며 울분을 터뜨렸고 심순애는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애라 불리던 것은 바닥을 드러냈고 피미 주는 지옥 같던 이 거짓 상황에서 더는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아버린 진추와의 절규는 이미 너무 늦은 후회가 되어버렸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묘한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몇 달 새 빠져나간 정황, 그리고 예전부터 의심스럽던 진상아 출생에 관한 의혹이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결국 그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순애를 거실로 불러앉힌 진중배는 무거운 눈빛을 떨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회사 대표하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야. 돈이 빠져나간 흔적도 그렇고 상하 유전자 검사 결과도 그렇고 둘 다 그냥 넘길 일 아니야. 심순애는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진중배는 서류를 내던지듯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붉은색 인주 자국이 선명한 서류에는 부자불일치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 문서 내가 직접 봤어. 상아가 우리 딸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혹시 전처가 낳은 애랑 바뀐 거야? 아니면 네가 어디서 데려온 거냐? 심순애는 말없이 속으로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누가 이런 서류 만든 거예요? 검사 잘못된 거예요. 상아가 대표님 딸 아니라니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진중배는 냉정했습니다. 변명 그만하고 이제 솔직하게 말해. 내 전처가 애 낳고 죽었을 때 네가 애 돌본 거 그땐 고맙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하단 말이지. 심순애는 꾹 담은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혹시 네가 무슨 수 쓴 거면 지금 말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캐낼 거야. 보니까 횡령건도 엮여 있을 수 있겠더라고. 심순애는 숨막히는 침묵 끝에 조용히 입술을 뗐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아한텐 잘못 없어요. 제발 큰일 없이 넘어갔으면 해서 그래요. 진중배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거칠게 쳤습니다. 좋아. 네가 끝까지 입 안 열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네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가족까지 망가지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심순애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칠 듯한 기세가 집안을 뒤덮고 진중배의 숨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순애의 마음은 제자리를 잃어 휩쓸렸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말해도 지옥, 숨겨도 지옥이었습니다. 진상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려는 운명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다 한껏 흥분한 표정으로 빌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진상아와 마주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결혼하자고 그렇게 들이대더니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 진상아는 지친 듯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만하자고 했어. 나 이제 지쳤어. 너랑 더는 같이 있을 이유도 없고. 분노로 뒤섞인 전남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 출생 비밀도 싹 까발릴까? 우리 대표님이 요즘 수상하게 굴던데 내가 확실히 말 흘려보면 어때? 진상아는 흠칫했지만 다시 비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맘대로 해. 너도 로또 빼돌린 거 다 터질 텐데? 뭐가 더 치명적인지 한번 보자. 아님 둘 다 망하든가. 두 사람은 흑심 가득한 눈초리로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때 공모자로서 피선주를 몰아내고 회사를 장악하려 했으나 이제는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후계 자리 노리긴 했잖아, 너도. 근데 이제 와서 도망치려는 거야? 진중배 대표 친딸이면 몰라도 아닌 주제에. 말을 던지며 전남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상아는 그를 노려보며 턱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나는 대표님이 키워준 딸이 맞아. 그걸로 됐어.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후계 자리? 너도 노렸잖아. 전남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실 자신도 얼마나 비겁한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궁창이라면 끝까지 파헤치는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젠 너한테 기대할 것도 없어. 잘 살아봐, 상아.
우린 더는 같이 갈 이유 없다. 진상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너랑 엮이면 남는 건 로또 사기 공범이라는 꼬리표뿐이야. 둘 다 돌아설 때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동맹은 서로를 파멸로 끌어가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건물 안을 가득 채우던 야망과 욕망은 이제 폭주하는 열차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나락으로 치닫는 길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 배신감이 혼재한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사무실 한편에서 변호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로또 당첨금을 숨긴 정황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선 순간 전남진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심 청구한다며? 그냥 하지 마라. 그거 해봤자 너한테 남는 거 없어. 피선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할지 말진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뭘 숨기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으니까 더는 가만히 못 있겠어. 그때 복도 저쪽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왕연애가 합류했습니다. 왕연애는 피선주를 힐끔 보며 기가 막힌 듯 소리쳤습니다. 너 그 복권 버렸다고 했잖아. 근데 또 뭘 의심하고 그래? 당첨금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 피선주는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맞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로 날 속이긴 늦었어. 증거 하나씩 나오고 있고 변호사도 재심 청구 접수할 거야. 전남진이 다급하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야, 선주야. 그냥 양육비 더 줄게. 이쯤에서 그만하자. 나도 회사에서 잘릴 판이야. 피선주는 한숨을 푹 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회사에서 잘리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어. 넌 날 속였고 이번엔 법으로 끝낼 거야. 왕연애가 허둥지둥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진이 인생 망가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너도 이 판 엮이면 끝장일 텐데 적당히 좀 해. 지난번에도 복권 꽝이라 했잖아. 그러나 피선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분이 들끓었으나 겉으로는 담담히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꽝이라며? 근데 아파트는 왜 그렇게 화려했고 돈은 어디서 났는지 이제 다 까야죠. 로또 아니라면 그 돈 출처나 대보라고 해요. 전남진은 더 이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안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짧은 침묵 뒤 피선주는 조용히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양육비 더 줄게 같은 소리 하지 마. 너한텐 이제 돈 받아도 더럽기만 해. 전남진과 왕연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전쟁에서 밀리는 쪽은 그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추아는 구치소로 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 사고 조작,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가 겹겹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순애는 어떻게든 돈을 더 들여 보석 신청을 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감옥 갈 수도 있대. 심순애는 입술을 깨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 변호사도 다시 알아보고. 넌 꼭 구해낼 거야. 그런데 진추아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뭐해. 언니는 회사 돈 빼돌리고도 잘만 사는데 난 이 꼴이잖아. 결국 나만 버려지네. 심순애는 더 이상 속 시원히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상아 문제까지 터지면서 정신이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추아야, 엄마가 진짜 너희 위해서 한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진추아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과 원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피미주가 증거 다 공개했고 정우상도 나한테 협박당했다고 폭로했잖아. 심순애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막장에 몰린 상황에서 딸을 구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심순애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포기 안 해. 형량이라도 조금 줄여보려고 해볼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 진추아는 억지로 울음을 참다가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된 거야? 엄마 진짜 하나도 안 후회돼? 심순애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난날의 악행과 거짓이 하나씩 터져나오는 지금 후회가 없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소용없는 때가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결국 서로를 부둥켜 안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추아에게 남은 건 법정에서 내려질 판결, 그리고 심순애에게 남은 건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의 대가였습니다. 전남진은 회사 복도를 거침없이 뛰어다니며 김소우를 찾았습니다. 거의 폭주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쫓겨날 것이 분명하다고 느끼고 막장이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다 김소우를 발견한 순간 전남진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야, 소우. 너 선주랑 사귀는 거 그거 불륜하냐? 나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 웃기지도 않냐? 김소우는 차분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불륜이라뇨. 선주 씨랑은 이미 이혼 끝난 사이고요. 저도 진상아랑 정리 다 했습니다. 전 실장이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하네요. 전남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좋냐, 선주가? 네가 그 여자 때문에 뭐라도 될 것 같아? 김소우는 시선을 차갑게 내리깔았습니다. 이게 득이냐 실이냐 따질 문제 아니에요. 난 선주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고 그건 전 실장이 참견할 일이 아니죠. 전남진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네가 진심을 말할 자격이 있어? 두바이 프로젝트 어쩌고 하더니 결국 혼자 스포트라이트 다 받을 생각이었잖아. 그냥 쉬하는 거지 뭐. 이때 사무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김소우를 불렀습니다. 중간 발표가 성공적이라는 소식과 함께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전남진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쇼든 모든 결과가 말해주겠죠. 전 실장도 이제 그만하시죠. 계속 선주 씨 얘기 꺼내는데 본인 문제부터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진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너머로 김소우가 기자들과 악수하며 플래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모두 두바이 프로젝트에 긍정적 신호가 왔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곧 유명 건설 잡지에 보도가 깔렸고 총괄 설계팀장 김소우, 차세대 스타 건축가라는 타이틀이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은 숨이 막힐 듯한 중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기 발밑이 꺼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젠장.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복도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 자신이 있을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소우가 점점 빛을 발할수록 전남진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피선주는 법정 앞에서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숨긴 혐의, 그리고 숨겨진 재산 문제로 전남진과 왕연애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이미 횡령은닉 증거는 충분했고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달의 재판 끝에 피선주는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을 손에 넣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전남진과 왕연애가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믿고 함께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 그리고 진추아 또한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추아는 차 사고 조작에 대한 처벌까지 겹쳐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으며 진상아도 회사 자금 횡령으로 법정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전남진 역시 전과자로 전락해 사회적 평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소우는 두바이 프로젝트 최종 확정 소식을 들고 건물 옥상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축하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지던 중 김소우는 공식 발표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밝혔습니다. 이 설계랑 아이디어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같이 고민하고 밤새워준 분이 있어요. 선주 씨,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주실 거죠? 사람들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피선주는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해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팀장님.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들 주변으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축하 파티가 끝나고 옥상 모퉁이에서 두 사람은 잠시 단둘이 마주 섰습니다. 포근한 밤 공기가 어깨를 감싸듯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서야 다 끝난 것 같네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피선주의 말에 김소은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선주 씨.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만 전 괜찮아요. 선주 씨랑 같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배신과 상처,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던 분노까지도 점차 아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고마워요, 팀장님. 진심으로 많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상처를 딛고 복수를 완성해낸 그 순간 이들의 미래에는 밝은 전망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법적 처벌과 파멸을 맞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웠던 피선주와 김소은은 성공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거머쥐었습니다. 원망 가득한 어두운 과거는 완전히 뒤로 한 채 새 출발을 약속하며 옥상에 부는 바람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작은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